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부전선의 모 부대 상병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서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병역문화 혁신 취지가 무색한 상황인데요. 김경진 변호사, 신인균 자주국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군 생활 하셨죠? 네. 네. 근데 지금 윤일병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 철원군의 이 모 부대에서 이 상병이 후임병에게 일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네. 뭐 구타하고 했다는 건데 네. 성추행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군 복무 시절에 뭐 이렇게 좀 폭행도 하고 좀 뭐 이렇게 귀엽다고 후임병 지금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폭행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것은 뭐 이루 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그 뭐 폭행을 했다. 그것은 뭐 이제 공식적인 누가 봐도 이제 이 팩트니까 그렇다 치고 뭐 다른 후임병을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남자들끼리만 한 2년을 복무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성인의 남자들이다 보니까 대화의 내용이 뭐 항상 우리가 전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 연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또 다 성인이니까 음란 배설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툭툭 치고 뭐 이제 음란 배설 속에서 어떤 뭐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성적인 행위는 아니고 장난치는 행위. 네. 그걸 이제 저희들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그랬던 것을 만약에 지금 돌이켜보면 아 이것도 성추행 그런 것도 성추행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네. 그때는 그런 게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죠. 성추행이라는 뭐 단어도 잘 몰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너무 지금 뭐 구타, 가혹행위 이런 게 그 이슈가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실 저희 사무실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 부모님들이 신고가 들어와요. 그걸 저는 들어보면 야 이런 것도 신고하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그 사무국장 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는데 거의 하루 업무가 한 반쯤 그게 소진을 해요. 근데 네. 들어보면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이참에 이 가사 제대 한번 시켜볼까? 이걸 더 부풀려서 이런 부모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군 가혹행위, 구타 또는 여러 가지 성추행 이런 것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슬기도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신 대표께서 네. 약간 너무 최근에 일어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침수봉대해가지고 네. 너무 부풀려서 이제 네, 군내 이러한 폭력 문화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이제 의견 제시해 주셨지만 네. 지금 이 상병 같은 이 폭행 사병 같은 경우에 지금 남모 상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 폭행 정황 또 성추행 정황이 드러나서 네, 이제 네.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네,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께서? 과거에 비해서 영내의 어떤 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은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 형법에 보면 계간죄라고 하는 죄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남자 간의 어떤 동성적 어떤 성추행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군 형법에 별도로 박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방부대, 이제 GOP 부대라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방에 이제 GOP 들어가면 한 6개월 이상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그걸 아예 특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남상병 같은 경우도 보면 행위 내용이 이제 그 개간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고 아마 손 등으로 이제 이 성기 부분이 있는 이 지퍼 바지 군복 지퍼 부분을 툭툭 몇 차례 치고 그다음에 이제 후임병들을 뒤에서 깨어났다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인지가 좀 부족할 때는 그걸 이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성추행이라는 의식을 못했을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해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이제 군대 들어가는 어떤 병력 자원들이 굉장히 좀 엄선해서 들어갔거든요. 이제 저만 해도 대학교가 83학번인데 85년도부터 한 87년도 사이에 이제 저희 동기들이 다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현역 입영률이 5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위라든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요새는 90%가 넘는 숫자가 대부분 지금 현역으로 입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면 좀 어떤 밖의 시련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병사들도 들어가서 현역 입영을 해서 이제 현역 복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참아내는 강도가 조금 좀 적은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의 상황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부대를 운영해야 되고 또 부대의 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인사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으로 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 병사를 보낸 부모들의 생각과 또 장군들의 생각이 아주 어떤 불일치가 큰 괴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 성추행의 정의를 보면은 상대방이 당하는 사람이 성적 네.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으로 간주한다. 이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남모병장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받아들인 사람 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처벌이-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이게 이제 성추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꼈다면 특히 이제 하급자 입장에서 상급자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성추행은 되는데 본인이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고 문제는 그런 의식이 생기도록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신변교육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군에서는 또 지휘관이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이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간부들이 이 구타행위에 구타행위를 맡기는커녕 네, 네. 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군 간부 인성검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 간부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윤학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장병들의 구타 행위를 맡기는커녕 직접 폭력에 가담하기도 한 윤일병 사건의 유모하사, GOP 총기 사건에서 소초장 강모 중위는 사건 직후 GOP를 이탈했었고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자살 예고가 보고됐는데도 일부 간부들은 이를 막지 못해 따가운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병사들을 지휘하고 병영 생활 개선을 담당해야 할 간부들의 상태는 어떨까? 군사법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군 간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육해 공군 장교 2만 5천 명과 부사관 5만 5천 명 등 8만여 간부들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5,400여 명이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B급 관심 단계가 3,800여 명, 극심한 심리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C급 위험 단계도 1,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군 간부들의 자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2명, 2013년 31명, 그리고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0명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 간부는 부대원의 생사를 책임지는 통솔자로서 확고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지휘하고 있는 장병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실제 장병들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장교와 부사관들인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간부 선발 시 인성검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앞서 이 안윤학 기자가 리포트를 했듯이 이 군 간부 인성검사 해봤더니 5,400여 명이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건데요. 이 장병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부사관급, 이 소대장, 중대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 대표께서는 이 지휘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 여기 관심 장교, 관심 부사관 많습니다. 이미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데이터화되어서 나온 건데요. 왜 많으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이나 제가 군대 가던 그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병사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거든요. 30개월인데 ROTC를 가면 28개월이었어요. ROTC 인기가 좋죠. 또 ROTC 그 복무하고 전역해서 대기업 취직하면 거기서 또 그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네. 그래 ROTC 가는 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 복무 기간이 21개월인데 ROTC는 아직도 28개월이에요. ROTC가 7개월이나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요즘 스펙 그러면서 그 경력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ROTC 갔다 오면 이거 경력 단절돼 버리죠. 그런데 한 해에 한 7,000명 정도의 장교를 임관시킵니다. 우리 군에서. 그 중에서 사관학교가 이제 육군에서 사관학교가 한 250명 되죠. 나머지는 ROTC가 한 4,500명.
그리고 학사 장교 한 1,000몇백 명, 3사가 한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00명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대부분을 담당한 ROTC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병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무 여건이 이제 어떤 그 가혹하다 보니까 ROTC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좀 상위권 대학은 ROTC가 계속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교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또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부사관은 4년이 지나면 장기 복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53세까지 어떤 특별히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정년이 보장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장기 선발 하루 전과 장기 선발 된 하루 후의 복무 태도가 다르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군 복무 제도 자체를 그러면 장교를 ROTC를 계속 28개월 할 거냐? 이래서 병사들과 7개월 차이를 두어서 계속 자질이 떨어진 장교가 오게끔 만드는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또 부사관들이 장기 선발만 되면은 철박통화되어 가는 것을 그대로 좌시를 할 거냐 제도상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번 차제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아주 자질이 떨어진 사람들 필터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사관들의 학력도 네. 좀 너무 낮아져서 물론 학력이 뭐 군 복무하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 현역병들보다 보통 이 대학 재학생들이 현역 비율은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사관들은 고졸 출신이 또 굉장히 높다 이제 보니까 그것도 제가 문제라고 통계를 하던데요. 말씀드리면 네. 현역 복무병들은 대재 또는 대졸이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사관은 대재 또는 대졸이 10%가 안 돼요. 물론 그 대학교라는 것이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기존에 우리 군을 지휘하고 있는 장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교는 사관, 장교가 아닌 사람 그 하사, 중사, 상사는 부사관 그래가지고 부사관은 전문대학만 나와야 돼. 장교는 대학을 나와야 돼. 이런 고정적인 틀을 버리자. 예를 들면 우리 경찰만 해도 경찰로 치면 순경, 경장 뭐 이런 부사관 아니겠습니까? 경위부터가 장교겠죠. 그런데 지금 순경, 경장 이런 분들이 전문대학만 나온 사람이 갑니까? 아니거든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교들이 부사관들의 어떤 복무에 대해서 전문대학만 나온 사람만 받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마음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사관들도 아까 제가 이제 철밥통화 된다고 하는 것이 부사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찰만 해도 경사에서 경위되고 경감되고 경찰서장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사관들도 나도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한번 해보자. 이런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이 민관군 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폐쇄적인 군이 이렇게 민관을 참여시켰다 이 네. 부분을 봤을 때 네. 사태가 심각하다 아니면 개혁 의지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둘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민간 병영 혁신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차례 지금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네. 대체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민을 이제 조금 들러리로 참여시킨 정도고 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했었는데 실은 이번에 이제 구타 사망 사건이 오랜만에 발생을 했었고 이 사망 사건의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니까 굉장히 엽기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내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군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 개혁위원회의 무게추를 민 쪽에 더 두겠다. 그래서 어떤 의제 발굴, 세부적인 어떤 이 이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민쪽 위원들에게 대폭 지금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상태고 군에서도 개혁 의지가 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신 대표께서는 이제 민간군 이 혁신위원회 이제 멤버이기시도 하셔서 이제 일선 그 군부대도 보고 오셨는데 이번에 그 병영혁신 개선안 내놓은 거 보면 아쉽게도 민간 측에서 제기했던 방안들은 대부분 빠져 있어요. 뭐 좋은 네. 안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조금 그 내부적인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관군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혁신위원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활동을 해서 12월 초에 이제 결과물을 내놓을 건데 이제 시작인데 혁신안을 벌써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법이 어딨냐라고 사실 저도 어필을 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저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것은 큰 틀의 어떤 그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채워나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김경진 변호사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들에게 어떤 그 결정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또 이제 처음에는 육군 차원에서만 이 혁신위원회를 하려고 했다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갑자기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됐어요. 네. 심대평 전 의원과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공동위원장이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부위원장에 또 이제 보임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분과위원장을 이제 3명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육군 장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주에 다시 새로 하는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들, 중령급 장교들을 분과위원회별로 한 명씩 보직시키고, 또 지금 부사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사관도 남자 부사관 하나, 여자 부사관 하나를 이번 주에 새로 선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군의 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그 류모 소장을 보면은 그 윤일병 사망 사고 보고 누락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그런 분이던데, 그 징계 대상자가 혁신위에서 활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혁신위의 그 총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육군법부 인사참모부장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저께 이제 군 감사 결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과연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그걸 받았는가를 보면 사실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또는 육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한 4가지가 됩니다. 바로 행정 라인, 네. 그리고 이제 법무 라인, 감찰 라인, 검찰 라인, 헌병이죠. 헌병 라인, 네, 그리고 이제 기무 라인이죠. 이번 감사에서는 기무는 빠져 있고, 이 세 라인이 전부 다 대령급에서 장성급으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 결과에만 따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류모 소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를 받은 대로 그 보고 받은 만큼 육군 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실은 별들은 이제 하나도 책임이 없는 것이죠. 밑에 그렇죠. 대령까지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썩 인정하기가 쉽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정서입니다. 믿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미흡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병영문화 혁신 방안, 이 혁신위원회 구성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국방부에서 혁신안을 지금 내놓았어요. 네. 그 혁신안 중에 뭐 군 파라치, 그러니까 뭐 이런 구타라든지 가혹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한번 이 그래픽 화면 보시면서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군인 복무 기본법 제정하겠다. 뭐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네. 이 군인 공 2005년부터 네, 그렇죠. 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이거 또 다시 뭐 제정하겠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소원수리 고충 처리 제도 보완을 해서 이 3자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하겠다. 네. 이게 이제 군파라치 제도인데, 특히 이제 이 불이익이라든지 신고했을 때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네. 이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고를 장려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26사단 같은 경우도 옆에서 막고 있는 것을 다 보면서도 아무도 지금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를 해도 사실은 보는 것이 소대장, 중대장들이 보고 결국은 신고한 사람 본인에게 불이익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군 전체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다 보니까 감히 신고할 생각을 못 한다, 지금 이런 건데, 네. 이제 파파라치를 준다기보다도 편안하게 신고를 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안 주도록 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발표가 나갔어야 되고 제도가 그렇게 그쪽의 방점이 좀 찍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떤 뭐 보상휴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전우들 간에 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0점 언짢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내용이 있죠. 이 현역 입영 대상자를 더욱더 엄선을 하겠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픽 화면 있으면 보여주시죠. 네,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복무 중에 이제 또 심리검사 전문 인력을 확대를 해서 또 이제 복무 부적합자 네. 같은 경우에 조기 전역시키겠다. 네. 그런 것은 우리 또 신 대표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현실은 도외시하고 그냥 아주 아름다운 단어만 늘어놓은 거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군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 변호사께서 91%가 지금 현역 복무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군대 갈 때 46%만 현역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방위 18개월 방위, 6개월 방위 그런 면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6%와 91%. 지금은 91%가 가야 하고 2022년이 되면 98%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정신과 의사를 아무리 갖다 놔도 모집해야 하는 목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면은 모집 목표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서 다 거르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장치는 되겠죠. 그래서 네.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을 하든지 해서 24개월 환원하면 한 7만 명 정도의 여유분이 생겨요. 거기에서 정말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하든지 아니면은 획기적으로 그 어떤 병력 수를 단축을 하는 용단을 내리든지. 근데 이제 북한의 안보 상황이 또 있으니까 또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단어 늘어놓은 거 저는 이것은 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군이 촘촘하게 지금 강원도, 경기 지역, 그다음에 해안선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군 이 경계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현재 50만, 60만 대군의 어떤 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군에서 결국은 이 경계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방금 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처분도 사실은 이게 그냥 수사에 불과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 군 내부 문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